자, 이번 시간에는 DBMS에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보통 캐릭터셋 또는 코드셋이라 그러죠. 한글, 완성형, 조합형과 같은 캐릭터셋을 DB에서 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아울러 이제 콜레이션이라는 개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스토리지 엔진, 테이블을 생성하고 검색하고 제공할 때 이 스토리지 엔진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다. 메타라는 이름 자체가 메타피직스 뭐 이런 것 같은 메타라는 뜻이 이제 어떤 검색 엔진의 검색 엔진이다. 뭐 요새 뭐 호텔스 컴바인스 이런 사이트처럼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들을 다시 비교한다 이거죠. 그래서 호텔 사이트들의 가격들을 다시 비교한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메타 검색 엔진 이런 용어를 쓰는데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대상은 DB,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키마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또 다른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내용은 뭐 DB명, 테이블명, 뭐 컬럼명, 사용자명, 뭐 이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결과값, 이런 값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고요. 이 값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크게 봐서 이제 데이터 사전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로 나눌 수 있는데,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ySQL의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스키마라고 불리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테이블이 아니고 DB네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고 불리는 DB가 있고, 이 DB 안에 다양한 테이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것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전에 있는 테이블은 읽기 전용 정보라 값을 쓴다는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디렉토리에 대한 개념을 보겠는데요.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것은 이 DBMS에서 만드는 모든 DB, 테이블, 레코드 이런 다양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MySQL의 경우에 DB 저장한다든지 로그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가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자, 밑에 보시다시피 윈도우 버전은 보통 MySQL 디렉토리가 프로그램 MySQL 폴더 밑에 MySQL 서버 5. 지금 현재 버전이 5.7인데 5.7 디렉토리 밑에 있는 데이터 폴더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보는 윈도우 버전의 경우에 my.ini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설정 파일에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하는 데이터 dir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보고 디렉토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일 안에 데이터 디렉토리는 dir은 C 드라이브 밑에 샘플 폴더 밑에 데이터 밑에 이것을 모두 DB 내용을 저장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기본 데이터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는 이제 MySQL을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해줘야 되겠죠. 자, 메타데이터에 대한 실습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미 이전 실습에서 많이 사용한 show databases나 show tables 같은 명령어가 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읽어와서 화면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show index, show columns 와 같은 메타데이터 보는 show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formation schema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전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 캐릭터 셋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스키마라고 불리는 MySQL에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데이터 딕셔너리죠. 예, 보시면 use를 사용해서 보시고, 그리고 show tables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의 리스트를 보면 다양한 테이블들이 존재하는데, 캐릭터 셋 바로 다음에서 이제 문자 코드죠. 문자 코드 셋을 뭐로 할 건지, 콜레이션을 뭐로 할 건지, 컬럼들이 뭐가 있는지, 컬럼 접근 권한은 뭔지, 그리고 외래키 참조 조건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통계 정보, 그리고 테이블 정보, 테이블 제약 조건 정보, 트리거 정보, 이건 후반부에 나오죠. 사용자 권한 정보, 그리고 뷰 생성 정보, 이런 것들이 테이블로 전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을 조회하면 이 정보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스키마 테이블을 보려면 show databases 해서 DB 이름을 쭉 다 보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테이블이 나오죠. 그래서 use information 스키마 사용해서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의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show tables 해서 봤는데요. 보시면 훨씬 많은, 슬라이드보다 훨씬 많은 테이블이 있네요. 보시면 캐릭터 셋, 콜레이션, 컬럼, 엔진, 그 다음에 파티션, 프로세스 리스트, 참조 무결성, 참조 제약 조건, 레퍼런셜 컨스트레인트, 외래키 제약 조건이죠. 테이블스, 테이블 컨스트레인트, 트리거, 유저 프리빌리지, 뷰, 이런 이제 테이블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지 엔진과, 그 다음에,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 실습에서 이 스키마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은 공이 메타데이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문자열을 저장할 때 어떠한 캐릭터 셋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하는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B마다, 테이블별마다 다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정할 수 있는 값들은 ASCII, EUCKR, 완성형 코드죠. 우리 한글. 그 다음에 유니코드. 유니코드라고 하면 이제 국제 표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2바이트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글자를 표현하는 유니코드라는 표준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UTF-8. 이 유니코드를 약간 변형한 코드죠. 멀티바이트 유니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UTF-8이라고 불리는 게 지금 현재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버전의 MySQL에서는 기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어떠한 문자열 코드를 가지고 캐릭터 셋을 가지고 문자열을 표현할 건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UTF-8이 지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보통 콜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약간 낯선데요. 보통 콜레이션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A, 보통 알파벳에서 정렬을 한다 그러면 order by ascending order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A, 소문자 A, 대문자 A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대문자, 소문자를 가릴 거냐? 보통은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앞서죠. 이런 게, 근데 말씀드렸듯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SQL은 대소문자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죠. 자, 이럴 때, 정렬할 때 대소문자를 구별을 할 건지, 구별하지 않을 건지를 지정하는 게 콜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무의미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영문 데이터, 특히 알파벳 데이터의 경우에 이 콜레이션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센시티브, 이건 대소문자 구별한다는 거죠. 케이스 인센시티브,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죠. 코드셋, 캐릭터셋을 뭘로 쓸 거냐, 완성형 쓸 거냐, UTF-8 쓸 거냐, 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별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콜레이션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글의 경우에, 예, 요런 콜레이션을 많이 쓰는 거죠. 기본값입니다. UTF-8, General CI, 여기에 CI가 이 캐릭터 인센시티브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 CI가 붙어 있지 않으면 UTF-8의 제너럴이라고 불리는 콜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자, 이 UTF-8의 콜레이션, 예, CI가 붙어 있지 않은 버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예, 캐릭터 셋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테이블을 처음에 생성할 때 어떠한 콜레이션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값은 UTF-8의 제너럴 CI가 기본값이죠.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 CI 옵션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MySQL에 대한 기본 캐릭터 셋을 확인해 보시오. 자, MySQL의 기본 캐릭터 셋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status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또는 예, show 명령어 보셨죠? show 명령어에 캐릭터 셋 시스템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변수 값을 찾아서 보여봐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like 검색이기 때문에 만약에 C로 시작하는 모든 변수 값을 찾아서 보여달라 라고 하면 C%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월드 DB의 캐릭터 셋을 예,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을 UTF-8 제너럴 CI로 만들어 봐라 하려면 alter database 월드 DB 이름이죠. 캐릭터 셋 콜레이트 해서 UTF-8로 캐릭터 셋은 콜레이션은 UTF-8 제너럴 CI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바꾸고 싶으시면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역시 캐릭터 셋 UTF-8에 예, 콜레이트 UTF-8의 제너럴 CI를 지정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샘플 테스트 DB를 예, 이런 이름의 DB를 캐릭터 셋을 UTF-8로 콜레이션을 UTF-8 제너럴 CI로 지정해서 생성을 하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create database 하면서 DB 이름 예, 디폴트 캐릭터 셋 UTF-8 콜레이트 UTF-8의 제너럴 CI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ySQL의 기본 캐릭터 셋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어는 status라는 명령어 사용하면 되죠. 예, 보시면 이제 서버 캐릭터 셋, DB 캐릭터 셋, 클라이언트 캐릭터 셋, 커넥션 캐릭터 셋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DB나 서버는 지금 UTF-8로 되어 있죠. 자, 지금 클라이언트, 지금 이 명령 프롬프트가 되는데 이 명령 프롬프트의 캐릭터 셋을 예, EUC KR이 아닌 UTF-8로 바꿔줘야 한글이 깨끗하게 깨지지 않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값은 원래 똑같이 show 명령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 보시면 예, like 검색어로 되기 때문에 캐릭터 해서 와일드 카드를 %로 쓰면 캐릭터로 시작하는 모든 변수 값을 다 보여달라는 거죠. 예, 예제에서 보여달라고 했던 캐릭터 셋 시스템도 있네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스테이터스와 동일한 값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월드 DB 또는 테이블 CT 테이블의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을 수정을 해라, 지정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 이런 작업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예, 백업을 하시고 사용하신다든지 처음에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 캐릭터 셋 UTF-8 콜레이트 UTF-8 제너럴 CI 예, 지정해 주시면 예, 월드 DB에 대한 예,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이 적용됐고요. 이 부분이 테이블이 되면 예, CT 테이블에 역시 캐릭터 셋과 콜레이션을 지정하는 거죠. 자, 예, use 예, 월드가 되겠네요. 자, 예, 이렇게 하면 예,
CT 테이블에 역시 콜레이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alter 명령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생성된 거 이후에 캐릭터셋과 콜레이션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생성될 때 아예 지정하고 싶으시면 DDL 명령어에서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샘플 테스트 DB 지정하면서 이렇게 디폴트 캐릭터셋이죠. 기본 캐릭터셋을 UTF-8에 UTF-8 제너럴 CI로 지정하겠다는 거네요. 자, 디폴트 캐릭터셋 UTF-8에 콜레이트 UTF-8에 제너럴 CI를 지정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DB 스키마가 새로 이제 생성될 때, DB가 새로 생성될 때 이제 기본 캐릭터셋이 UTF-8과 UTF-8 제너럴 CI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거의 새로 구축하는 DB라면 UTF-8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예전 DB 데이터가 완성형 캐릭터셋으로 남아 있으면 EUC-KR이나 KSC5601을 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옮기면서 코드셋을 요즘 많이 쓰는 UTF-8로 많이 변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엔진은 보통 이제 초급자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급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가지 DB 엔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DBMS가 데이터를 CRUD 할 때 사용하는 기본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MyI3과 InnoD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yI3이 조금 이제 옛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방식이 Inno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MySQL에서는 InnoDB가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NoSQL을 지원하는 DB 엔진도 이제 MySQL에서 지원하는데, 자, 요런 다양한 DB 엔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DB 스토리지 엔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데이터 접근 속도. 보통 MyI3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InnoDB가 조금 더 느리고요. 그 다음 안정성. 보통 여기서 안정성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동시성 제어라든지 이런 컨커런시 컨트롤, 멀티 스레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개의 CPU에서 코어에서 이제 스레드를 띄워서 동시에 이제 DB가 처리될 때 어떤 안정성을 보이냐 하는 건데, 보통 InnoDB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InnoDB가 MyI3은 스레드로 돌린다든지 멀티코어 상에서 이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InnoDB가 이런 상황을 잘 고려했으니 성능은 좀 떨어져도 뭐 예를 들어 스케일러빌리티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코어 대형 시스템에서 InnoDB 같은 걸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결과를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트랜잭션 그래서 InnoDB가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MyI3이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DB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니 항상 버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ySQL 버전인 5.7 기준으로는 InnoDB가 기본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InnoDB는 트랜잭션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로 업데이트 위주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락은 후반부에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줄 단위 락을 지원해서 보통은 멀티코어 대형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복구가 굉장히 용이하다. 말씀드렸듯이 동시 처리 성능이 굉장히 좋다. 역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능이 좀 떨어진다. 1대1로 성능을 봤을 때는 약간 느리다. 하지만 이제 이걸 희생하는 만큼 훨씬 더 좋은 점이, 좋은 특징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MyI3은 상대적으로 이제 읽기나 이런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죠. 그리고 락도 지원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줄 단위 락이 아니고 테이블 단위 락이라서
특정 테이블을 액세스하고 있으면 트랜잭션이 다른 테이블은 테이블 전체가 락이 걸리는 거죠. 다른 테이블이 다른 트랜잭션이 이 해당 테이블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멀티코어나 분산 시스템에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InnoDB를 쓰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지 엔진을 쓸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예제를 한번 보면요. MySQL에서 사용하는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바꾸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select 해서 역시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죠. 엔진. 엔진 테이블에 있는 값을 봐서 서포트가 디폴트인 값은 찾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과 서포트 값을 출력해봐라 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바꾸고 싶으면 set 값을 사용하면 되죠. set을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을 myi3으로 바꿔라. 기본이 InnoDB이기 때문에 myi3으로 바꾸면 수정이 돼서 이제 해당 엔진이 기본 myi3 엔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이제 MySQL을 리부팅하면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InnoDB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바꾸고 싶으시면 설정 파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my.ini 파일 안에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리부팅을 해주시면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설정할 때 myi3 인지 또는 InnoDB인지를 정확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시면 됩니다. myi3의 경우에는 기존 스토리지 엔진이 바뀐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날아가고 이런 일은 잘 없는데 InnoDB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MySQL의 기본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select 엔진 이름과 서포트 조건을 인포메이션 스키마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에 들어있는 엔진스 테이블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where 서포트는 디폴트. 서포트 값에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엔진들을 찾아가 표현해 달라는 거죠. 표시해 달라는 거죠. 보시면 기본 엔진이 InnoDB가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my.ini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자, my.ini 파일은 MySQL 서버 폴더에 가보시면 기본 파일이 mydefault.ini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my.ini로 이름을 바꾸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이름을 my.ini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my.ini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MySQL D 옵션에 가보면 아까 이전에 봤던 데이터 디렉토리가 샤프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옵션이 지금 코멘트 아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프를 없애주시면 데이터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MySQL D 부분에다가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을 myi3 이렇게 지정하시면 복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줄을 추가하신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역시 리부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윈도우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시스템 트레이라 그러죠. 식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 이제 MySQL이 깔려 있으면 MySQL
노티파이라는 부분을 지정하신 다음에 리스타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 버튼에 보시면 MySQL 노티파이가 보이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스탑 그리고 스타트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아예 리스타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MySQL이 스탑 되었다 다시 리부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MyI3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고 실제로는 이제 InnoDB로 주로 많이 사용하실 테니 이 부분은 따로 실습하는 것보다 확인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MySQL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있죠. 자, 이 테이블에 DB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에 대한 정보를 봐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ySQL DBMS에 정보가 실제로 저장되는 위치를 보통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자, 이런 개념과 같이 이런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안에 있는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 셋, 그리고 콜레이션도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 셋, 문자열 코드죠. 그래서 문자열 코드를 UTF-8로 할 건지, EUC-KR로 할 건지, 완성형 코드셋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렬할 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처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글 계열은 별로 처리할 일이 없죠. 그래서 CI, 캐릭터 인센시티브, 그래서 대소문자 가리지 않는 콜레이션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 봤는데 InnoDB 그리고 MyI3이라는 대표적인 스토리지 엔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MyI3이 성능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안정성이나 멀티코어나 이런 다양한 분산 시스템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InnoDB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멀티코어에 대한 성능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InnoDB가 좀 많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InnoDB를 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